이번 달은 안전한 운반 방법과 거기에 수반되는 요통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반의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운반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물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위치를 이동시켜. 그 대신에 위치를 이동시켜서 좀 더 효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동시키는데, 장소적 효용가치 증진은 필요한 장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형태적은 알맞은 형태로, 그 다음에 소유 이전의 효용가치 증진은 소유 충족해서 운반 작업의 정의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정 대상물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반은 작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반비하고 생산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가공비의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운반비가.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운반 시간은요, 공정 전체 시간의 약 70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반 중에 발생하는 재해가 전체 재해의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돼서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70%는 아니고요. 직간접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운반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반의 구성 요소를 보면 먼저 운반의 주체는 작업자죠. 작업자. 그 다음에 운반물은 원료의 성분이나 대상물의 성격, 운반물 자체가 운반물입니다. 장소는 거리, 지형과 노면 또는 장애물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운반 시간은 소요 시간이라든지 빈도 이런 거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운반 수단은 인력 운반이 있고 동력 운반이 있습니다. 운반 수단을 한번 좀 더 분류해 보면 먼저 평면 운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면 그 말 그대로 이쪽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움직이는데 굴곡이 진 게 아니라 그저 평평한 곳에서 하는 운반입니다. 근데 먼저 인력 운반이 있죠. 인력 운반은 손이나 어깨 또는 머리 또는 뭐 대차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인력 운반이라 합니다. 그리고 동력 운반은 지게차나 또는 트럭이나 트레일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동력 운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 운반이 있습니다. 평면 운반과 대치되는 것이 입체 운반인데 예를 들면 XY 운반이죠. XY, X축, Y축에서 XY 운반은 호이스트나 리프트, 승강기 이런 것들은 XY 운반에 속하고 그 다음에 XYZ 운반인데 이거는 공장에 있는 오버헤드 크레인 또는 캔트리 크레인 이런 것들을 주로 이거는 XYZ 즉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소로 옮기기 때문에 XYZ 운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반 중에 아까 약 70%가 전체재의 70%가 운반재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운반재의 유형을 살펴보면 어떤 재해가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요통입니다. 요통 아시죠? 허리 쪽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운반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통재해는 무리한 동작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협착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을 들거나 들었다가 또 놓을 때 그때 손이나 발이 끼는 현상 같은 것도 있고 또는 들고 움직일 때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장애물 사이에 손이 끼는 경우도 있죠. 그런 협착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상재해, 즉 화물 자체가 조금 튀어나왔다든지 또는 뭐 뜨겁고 차다든지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손이 다치거나 또는 베이거나 날카로운 부분에서 베이거나 깨지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상재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반재해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재해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운반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반 자세. 이것은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운반 자세가. 운반 자세가 나쁘면 대부분 요통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운반 자세가 중요하고 운반 환경, 통로상에 뭐 장애물이 있다든지 통로상에 뭐 요철이 있어가지고 튀어나왔다든지 이럴 때는 이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 환경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운반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량을 예측한다든지, 그래서 중량을 예측해서 이건 나 혼자 들어도 된다, 아니면 나 혼자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같이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거나 그거를 표준화한다면 에너지가 확실히 적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반 보조기구 및 수공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크레인에 거는 와이어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사다리나 또는 고인목 덧댐 같은, 또는 굴림목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운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운반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운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업주는 운반 절차를 수립해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운반 절차를 충분히 수립을 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반을 들기 전에 화물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나 혼자 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건지 이런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들어야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또는 뭐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건 없는지, 이런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운반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운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일과 근로자가 해야 되는 일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일, 운반 절차 수립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첫째는 내가 들 수 있는 중량물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물건을 보고 이거 나 혼자 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반에 필요한 보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호구 내지는 보조 도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반 경로 및 목적지에 장애물이 있는지, 지금 이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통로상에 또는 목적지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런 걸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올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망라한 운반 작업 절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반 경로 및 목적지의 장애물 유무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반하는 그 통로상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아니면 요철이 튀어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조명, 혹시 실내 같은 경우는 조명이 적절한지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뭐 여기 온도, 습도, 환기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죠, 대상물에 따라서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조명,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못이나 걸림 요소 같은 거, 바닥의 요철 이런 거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화물이 크거나 넓거나 했을 경우에 그 통로와 화물의 폭을 고려해서 경로를 설정하는 것도 좋겠죠. 뭐 어느 한쪽 경로를 잡았는데 화물이 폭이 너무 넓어서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 운반 시 올바른 자세. 자, 보세요. 앞발과 뒷발 사이를 적절하게, 즉 양발을 적절하게 벌리고 그 벌린 사이에 운반 대상물을 다리 사이에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과 화물의 무게중심을 일치시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한쪽 발이 약간 앞으로 나가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은 화물의 무게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지면에 직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를 굽히고 그 다음에 대퇴부와 정강이 사이의 각도를 90도로 여러분들이 쪼그려 앉으면 이렇게 90도 각도가 나옵니다. 쪼그려 앉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물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드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 5cm 내지 10cm를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봐서 들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화물을 들어 올리는데 이때 중요한 건 다리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허리 힘으로 들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대퇴부와 정강이 사이의 각도를 90도로 한다 그랬죠. 쪼그려 앉은 자세예요. 쪼그려 앉아서 물건 화물을 움켜 쥐었다면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다리를 펴라 그런 얘기죠. 다리를 펴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때 턱은 앞쪽으로 당기고 허리는 일직선이 되게 세워야 됩니다. 허리를 일직선에 세우면 절대 요통재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올바른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발을 넓혀서 화물을 다리 사이에 놓고 내 몸과 화물의 무게중심을 일치시킨다. 그리고 그 화물의 무게중심에 허리를 지면에 직각이 되게 한다. 지금 서 있으면 이게 직각이죠. 그리고 나서 다리를 구부리면서 대퇴부와 정강이 사이의 각도를 90도로 쭉 쪼그려 앉는데 이 쪼그려 앉을 때 자세는 허리는 펴고 다리를 구부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한번 살짝 들어보는 것도 좋다. 5cm 내지 10cm의 높이로 살짝 들었다 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화물을 움켜쥔 자세로 일어나는데 이때는 허리로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리 힘으로 일어난다. 즉 다리를 펴라 그런 얘기죠. 다리를 펴고 일어나고 그때 턱은 앞쪽으로 당기고 허리는 곱게 펴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반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예 운반 대상물을 없애는 게 제일 좋죠. 대상물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뭐 기계 운반하든지 뭐 자동 컨베이어로 흘러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운반 대상물 자체를 없앤다. 그래서 또 운반 작업을 줄인다. 이러면 뭐 가장 금상첨화죠. 하지만 작업 공정 중에는 피치 못하게 운반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운반 횟수나 거리를 최소화하거나 최단화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중량물일 경우에는 절대로 혼자 들지 말고 2명 내지 3명이 운반을 하는 걸 해라. 또 필요하다면 대차 같은 그 보조 기구 또는 지게차 같은 기계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운반재해는 예방이 되겠죠. 그 다음 운반 작업에 이제 기본 요령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하라 이겁니다. 자, 이거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거리가 멀다면 가다가 중간에 어디쯤 쉴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발의 자세. 발의 자세는 적절한 간격입니다. 화물을 기준으로 적절한 간격하고 그 다음에 한쪽 발을 약간 앞쪽으로 짝발로 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라. 그건 뭐냐?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펴라. 간단히 말하면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려라.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견고히 잡아라. 양쪽 발 사이에 놓이는 화물을 딱 잡을 때, 움켜쥘 때 견고하게 잡지 않으면 들고 일어나다 혹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아라. 부드러운 자세로 해야 됩니다. 들고 서서히 다리를 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동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화물을 들고 방향을 틀 때는 허리를 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허리와 발과 같이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허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그냥 선 자세에서 허리만 돌리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운반물을 몸에 밀착시켜라. 그 얘기는 화물을 내 몸에 밀착시켜야 그래도 무게를 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멀리 이렇게 띄워놓으면 굉장히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몸에 밀착시켜라. 그 다음에 8번째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일단 먼저 한번 내려놔라 그런 얘기죠. 그거를 원래 원하는 위치가 있겠지만 일단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위치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로 한번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 요령 지금 말씀드린 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한 가지씩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손잡이가 있고 작업장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는 어떻게 들어 올리는가? 손잡이가 있고 작업장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손잡이가 있고 작업장 바닥에 놓여 있죠, 화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을 중심으로 양발을 벌린다 그랬습니다. 양발을 벌리는데 이렇게 한 발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쪽 발을 벌린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번째는 뭡니까? 손잡이를 잡고, 그죠? 손잡이를 잡고 이 허리를 곧게 세우는 거. 허리는 세우고 턱은 앞쪽으로 당기고 다리 힘만으로 든다 이거죠. 들고 다리 힘만으로 버티고 일어난다. 허리는 그때 곧게 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3번째는 화물을 허벅지에 갖다 기대시 허벅지에 대고 몸을 곧게 펴라. 몸을 곧게 펴야만이 허리가 안 다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업장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의 자세입니다. 2번째는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내릴 때입니다. 화물을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내릴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화물이 작업대에 있습니다. 이거를 바닥으로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화물의 무게중심이 작업대 끝에 오도록 당깁니다. 끝으로 오도록 당겨요. 그 다음 2번째는 뭐라 하냐면, 자, 이 작업대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데 이때 몸을 화물에 밀착시킵니다. 몸을 밀착시키고 그 다음에 급하게 내려오지 않고 서서히 내려올 수 있도록 몸을 밀착시킨다. 그리고 3번째는 바닥에 내려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다. 이 자세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내려올 때도 항상 허리는 구부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손잡이가 없는 대상물입니다. 아까는 손잡이 있는 경우에 했었죠. 손잡이가 없는 대상물일 때 먼저 작업장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손잡이가 없는 화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는 동일합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다. 이렇게 편 상태에서 양 발 사이에 화물을 놨죠. 그때 이제 들어 올리는 방법은 뭐냐? 한 손은 화물의 반대쪽, 바깥쪽을 잡고 또 한 손은 안쪽으로 대각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양손 가지고 화물을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들고 일어나는데 이때 들고 일어날 때 뭐라 그랬어요? 허리를 펴는 게, 허리를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리를 편다 그랬죠. 다리를 펴기 때문에 이때는 화물을 내 허벅지까지 가까이 당겨서, 허벅지까지 당겨서 붙이고 다리를 펴고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작업대 위로 올려놓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방법은 동작은 동일합니다. 바닥에서 올리는 동작은 동일한데 이때 허벅지 높이 정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아기를 안듯이 가슴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화물을 좀 더 위로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작업대에 올려놓는데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 넘어갈 때 지금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물을 들고 허리를 돌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허리를 돌리면 안 되는데 돌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화물을 안고 있는 자세에서 발과 허리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번엔 롤 형태입니다. 둥근 롤 형태의 화물을 운반하는 요령입니다. 자, 이게 롤 형태의 운반인 경우는 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세는 똑같습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다. 그래가지고 롤의 한쪽 끝을 잡습니다. 한쪽 끝을 잡고 이게 둥근 형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롤의 한쪽 끝을 잡고 일어납니다. 다리를 펴고 일어나는 상태에서 다리 힘으로 일어나면서 화물은 그대로 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몸이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서게 되면 몸을 가급적 화물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왜? 잘못하면 화물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화물과 근접시킨다. 가까이 접근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자, 들어 올리는 자세 보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벅지를 이용해서 이걸 받침대 삼아 가지고 화물을 듭니다. 이때 손은 팔꿈치와 팔을 가지고 드는데 이때는 한쪽을 살짝 누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롤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게 되면 화물이 혹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 손은 바깥쪽으로 한 손은 안쪽으로 이렇게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켜잡고 그 다음에 무릎과 발은 곧게 펴니다. 이러면 롤 형태의 대상 화물도 이렇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대류를 올려놓는 작업입니다. 포대류를 올려놓는 작업. 자, 바닥에서 작업대로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때는 자, 포대류를 어떻게 하느냐? 앉은 자세에서 포대의 양쪽 모서리를 잡습니다. 포대 양쪽 모서리를 잡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대를 들고 일어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편다. 그 대신에 포대를 허벅지에 기대라 이거죠. 왜냐? 포대가 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허벅지에 기대고 다리를 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업대 위에 올려놓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 허벅지를 지렛대 삼아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화물 손으로도 물론 팔로도 들지만 허벅지를 지렛대 삼아서 작업대 위로 이렇게 올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대류를 어깨에 매는 작업입니다. 어깨에 맬 경우도 있겠죠. 자, 바닥에 있는 포대를 잡는 자세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포대의 양쪽을 잡는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들고 일어납니다. 팔과 다리의 힘으로 팔은 잡고 다리는 펴고 이래서 힘으로 허벅지 안쪽까지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대를 앉습니다. 이렇게 앉는데 팔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아까 잡은 위치와 지금 잡은 위치가 다릅니다. 이렇게 감싸듯이 앉고 가슴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다리를 곧게 펴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작업대를 활용해서 올리는 겁니다. 일단 포대를 작업대에 갖다 놓고 그리고 포대를 약간 세운 자세로 어깨에다가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세가 약간 다리를 구부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어깨에 맸을 때는 그 다음에는 다리를 펴면 일어나는 거죠. 어깨에 메고 다리를 쭉 펴면 바로 포대를 메고 일어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는 절대 허리를 돌리면 안 됩니다. 허리와 다리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둥근 통류를 들어 올리는 작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둥근 통인 경우에도
자세는 똑같습니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구부린다. 그리고 둥근 통을 잡을 때는 아까 끈 없는, 손잡이 없는 상자 들듯이 한쪽 손은 바깥쪽, 한쪽 손은 안쪽, 서로 대각선이 되게 화물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렇게 쭉 다리를 펴고 일어나는데, 이때 손의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 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 통의 가장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지만 일어나는 순간에 이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고쳐 잡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화물을, 둥근 통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라 이거죠. 가슴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운반하면 편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거운 드럼통류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도 사업장에서 아마 가끔씩 있을 겁니다. 자, 이때는 드럼통을 들어 세울 때는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드럼통 그 가장자리 여기를 잡고, 또 한쪽 손은 이쪽 아래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보이진 않는데 한 손은 이쪽, 한 손은 이쪽을 잡고, 그리고 드럼통이 구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 손이 여기에 이쪽 잡은 쪽 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부린 다리를 펴는 겁니다. 구부린 다리를 펴면 다리가 펴는 상태에서 드럼통도 같이 따라서 들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잡힐 때까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드럼통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세울 때 잘못하면 이 드럼통의 무게중심 때문에 이게 반대쪽으로 힘이 가해질 수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세우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 이 경우에는 세우는 단계에서는 몸을 드럼통에 근접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까 롤 형태를 세울 때는 몸을 근접시켰죠. 근데 그건 가벼웠을 때 얘기고, 이렇게 무거운 드럼통인 경우에는 몸을 근접시키지 않고 오히려 몸을 약간 멀리 둡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드럼통이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울 때는 몸을 약간 멀리 둔다. 그래서 세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거운 상자를 운반할 때요. 무거운 상자는 물론 혼자서 운반할 수 없겠죠. 이건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자를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에서 두 사람이 잡습니다. 자, 이 사람들 자세를 보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바닥에서부터 손을 넣어서 화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다리를 펴면 이렇게 요 자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데, 특히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것 중에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 있냐 그러면, 그 화물이, 이 상자가 뒤틀리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직각 방향보다는 대각선 방향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틀린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엔 물통 종류를 운반할 때의 경우입니다. 뭐 현장에서는 물통도 있을 수 있고 페인트 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통 종류를 운반할 때의 경우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양 발을 넓게 벌리고 그 사이에 물통을 놓고, 이때 약간 한쪽 발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을 들고 다리를 펴면 되는 겁니다. 다리를 펴면 구태여 허리를 굽히지 않고 다리를 펴면 물통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통을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통을 내려놓을 때도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 물통이 바닥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통을 들었으면 허리와 다리를 곧게 펴고 그 다음에 어깨도 수평으로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이 물통을 한쪽만 드는 게 아니라 양쪽에 들면 경우도 있는데, 양쪽에 들면 여러분 이 어깨가 수평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으로 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반 기구를 이용한 운반입니다. 즉 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운반 기구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대차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대차를 꼭 수레를 잡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 수레의 한쪽 면을 들어서 밑으로 수레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면을 들면 한 사람이 쥐고 있던 이 수레를 밑으로 이렇게 받쳐놓고, 그리고 나서 이 수레를 내리면서 이 사람은 또 물건을 잡아주고 이러면은 수레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딱 그 대차 위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이거를 다 화물을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고이는 것도, 고이는 것은 뭐냐? 대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수레바퀴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화물을 적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반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운반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운반 작업에 대한 얘기고요. 이어서 운반 작업과 함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통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요통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통재해는 운반 작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반 작업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운반 작업과 요통재해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통재해는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통하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등과 이 허리 부분에서, 뒤에 척추에 관계되는 허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요통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부분의 요통은요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3분의 1이 경험을 하는데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허리가 아픈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통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요통이 오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이해가 필요하고, 또 예방도 중요하고요, 치료도 중요합니다. 조금 관심만 가지면 요통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인간의 척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척추를 먼저 말씀드리냐? 요통은 척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추가 이 윗부분이 머리 부분인데요, 맨 위에 부분이 경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목주위를 얘기하는데, 목주변인데 위가 이 경추 7마디입니다. 경추 7마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흉추 또는 중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흉추나 중추 이 부분은요 거의 다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서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요추가 5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5마디를 천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미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추 7마디, 흉추 12마디, 요추 5마디, 천추 5마디, 미추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치는 경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요추와 천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추, 그렇죠. 자, 요 사이인데 그 중에서 어디냐? 4요추, 5요추, 1천추, 요 세 마디가 제일 문제됩니다. 요 세 마디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펴고 뒷다리를 펴고 허리를 구부리면, 뒷다리를 펴고 허리를 구부리면 맨 위에 꼭대기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뻑 서서 상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 그럼 그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4요추, 5요추, 1천추 요 사이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척추 구조를 보면 맨 위에 경추의 1번, 2번을 제외한 각 척추뼈 사이에는 이렇게 요거 보시면 추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간판. 요 추간판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디스크라고 말하는데 이 추간판을 디스크라고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얘기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디스크는 병명이 아닙니다. 요 추간판이 디스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허리 아프신 분들 있겠지만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란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나온 이 부분이 추간판 쪽, 즉 디스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가 하는 일이 뭐느냐 그러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완충작용. 물론 이 추간판이 디스크가 척추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체 대부분의 뼈와 뼈 사이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간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부는 섬유류라는 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건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둥그란 거 있죠? 요게 추간판, 디스크입니다. 요게 디스크. 그래서 요 외부는 섬유륜, 콜라겐의 결체 조직인데요. 요 섬유륜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요거는 수액입니다. 요 수액은 약 80 내지 90%가 수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리고 요 척추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척추뼈 요 사이로 신경과 인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수액이 이렇게 삐져서 나와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면 우리가 허리 아프다, 뭐 다리가 당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라는 거예요. 요게 튀어나가서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이게 구조를 보시면 이 둥그런 앞부분이 앞쪽입니다. 즉 우리 배 쪽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뒤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인데 이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허리 이렇게 만져보세요. 허리 만져보시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고 이런 데 없죠. 그건 왜 그러냐? 이 주위에 허리 근육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 근육. 근데 이 허리 근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추간판의 앞부분은 추간판인데 이 부분이 체중의 70%를 견디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뼈로 이어진 이 뒷부분이 약 30%를 견디는 거고요. 척추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디스크 걸렸다는 건 바로 이 수액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액이 80 내지 90%가 수분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령화가 되면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이 추간판 사이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척추뼈 사이가. 그래서 키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요통의 종류를 보면 먼저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급성은 주로 이제 뭐 근육이 파열됐다거나 인대가 파열되거나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만성은 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염좌, 뭐 통증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추간판 탈출증, 이 디스크라고 하는 이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면 그것이 만성 염좌로 되는 겁니다. 자, 요통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역학적 요통입니다. 즉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떨어졌다든지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역학적 요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의 3분의 1이 경험하고
원인이 불분명하다는데 원인이 분명한 경우는 한 번 있죠.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차량 사고가 났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건 원인이 분명하죠. 또 아니면 누군가가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다. 이것도 원인이 분명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역학적 요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퇴행성 원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게 퇴행성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요통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나 종양 이런 것도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병명 중에 척추결핵이라는 병도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결핵 그러면 폐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척추에도 결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염입니다. 감염. 그리고 혹시 다른 장기 이상이 생겨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장기 부분의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척추가. 다른 장기 이상이 생겨서 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요통의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자, 역학적 요통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바르지 못한 자세예요. 바르지 못한 자세. 아까 우리가 안전한 운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들 때 허리로 물건을 들다 보면 뚝 우두둑 잃어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 들 때 항상 어떻게 들어라? 다리를 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바르지 못한 자세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비만으로 인해서 배가 나오는 자세입니다. 자,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나오면 이 뼈는 그대로 척추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나오면 이 척추도 앞으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와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비만으로 오면 이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 임신하면 마찬가지죠. 임신하면 배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겁니다. 임신 기간에는. 그 다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높은 굽의 구두를 신으면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배가 나와서가 아니라 높은 굽의 구두를 신으면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엉덩이를 밀어 올리면 마찬가지로 허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전방으로 간다는 거죠. 밀어 올리면 바로 이렇게 휘기 때문에 높은 굽의 구두를 신으면 이때도 허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뭐냐? 퇴행성이라 그랬죠.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게 퇴행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추체, 아까 그 추간판이에요. 추간판이 위아래가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액 내 수분이 감소. 수분이 약 8, 90%인데 거기서 수분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젊었을 때 건강진단하면 키가 170이었는데 지금은 키를 재보니까 168뿐이 안 돼. 2cm가 줄었어. 생각해 보세요. 23개의 추간판인데 거기서 수분 때문에 한 1mm씩 줄었다고만 생각해도 2cm 줄잖아요.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수액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이 인대가 자꾸 노화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석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척수 구멍이 좁아지니까 자꾸 신경을 자극해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픈 겁니다. 자, 요통의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통의 진단은 육안 진단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기기에 의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엑스선 검사, 근전도 검사, 기타 MRI나 그 추간판 조영술 이런 그 기계를 활용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육안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통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 방법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안정입니다. 안정. 여러분 허리에 통증이 오면 첫 번째가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치료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온열 한냉 치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찜질이라는 거죠. 온열 한냉 치료 이런 방법도 있고 전기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치료 방법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첫째는 스스로 요통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쁜 자세로 반복적인 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반드시 요통이 온다 이거죠.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을 꼭 필요로 하고, 두 번째 뭐냐? 허리 근육 강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척추뼈 단면도 보셨죠? 돌기 부분이 바깥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삐쭉삐쭉 있는데 왜 그게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지 않은가? 이거 바로 허리 근육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허리 근육도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허리 근육이 빠져나가서 허리 근육이 없어지면 나중에 허리가 아프면, 요통이 와서 허리가 아파도 치료할 수가 없게 됩니다. 허리 근육이 없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허리 근육 강화 훈련은 평상시에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은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동작은 항상 일직선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목, 그 다음에 등에 이르는 이 부분이 전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척추 주변의 무게를 좀 줄여라. 그런 얘기는 뭐냐? 우리가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드는 것 같은 행위, 그런 스트레스를 가급적 적게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하는가?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고관절 아시죠? 엉덩이 속에 있는 뼈. 그 뼈와 무릎의 그 각도를 90도로 유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게 좋다. 등받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은 바닥에 닿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구부렸을 때 바닥에 발이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높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발을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럼 서서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발목 받침대라는 걸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벽돌 같은 그 크기에 발목 받침대를 준비해서 그거를 한쪽 발을 이렇게 짚고 작업을 하다가 또 반대 발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쪽 발에 발목을 짚었다고 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고, 그래도 몸은 항상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자, 몸의 움직임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서는 게 좋고, 서서 작업하는 사람은 한 20분에 한 번 정도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약간 피로도를 줄여주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청소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집에서 이제 주부들이 청소하는데 진공청소기나 아니면 긴 빗자루 같은 거 쓸기 이런 거 하는데, 이때는 그냥 하는 것보다 한 발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두 발을 세우지 말고 한 발을 앞으로 내는 자세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어떤 걸 신느냐? 아까 제가 굽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발은 뒷굽이 4cm 이하가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높은 굽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발에는 스펀지나 고무 쿠션이 있는 신발. 이건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남자 신사화가 바닥이 얇습니다. 근데 스펀지나 고무 쿠션이 있는 신발로 신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유 가르쳐. 계속 가르쳐. 간신히다. 여기까지 간신이었다. 아유. 이어서 한다. 이어서 한다. 물건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허리는 일직선을 유지해라.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그 다리 힘으로 들고 일어나고 내리고 해라. 그 다음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회전 동작 금지. 자, 물건을 들고 그대로 허리를 돌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발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움직여서 회전을 해야지 허리만 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활 습관. 바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침대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경우가 됐든 바닥은 단단한 매트리스 깔린 침상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두꺼운 요 또는 두꺼운 매트리스, 쿠션 좋은 매트리스 좋아하시지만 그게 허리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딱딱한 바닥 생활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찜질. 여기 찜질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아우 나 허리 아파. 뜨거운 저 찜질 좀 해줘. 그래가지고 뭐 뜨거운 물수건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만약에 요통이 오면 3일 동안은 냉찜질을 하는 게 냉찜질. 온찜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찜질은 3일 이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바로 온찜질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냉찜질 먼저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찜질을 할 때는 보통 36도에서 38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욕탕에 온탕에 가시면 온탕 온도가 보통 39도입니다. 열탕 가면 한 41도, 42도 되고요. 그러니까 온탕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열찜질은 최고 좋은 온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운동.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면 의사들이 권장하는 운동은 뭐냐 하면 수영과 걷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수영이라 해서 모든 수영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개구리 헤엄이나 저병 같은 경우는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배영은 좋습니다.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도 경사로 또는 계단 이런 거 많이 걸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계단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걸을 때는 평지를 걷는 게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곳곳에 걷기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지 걷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면 일단 여러분 작업 중에 통증이 왔다 그러면 작업을 중단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뭐냐? 안정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의자에 앉을 때는 고관절과 무릎의 각도를 90도 수평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운전석은 좀 다릅니다. 운전석은 무릎이 약간 이렇게 높은 게 좋습니다. 무릎이. 골반보다 무릎이 약간 높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등은 꼭 등받이에 붙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 자세로 페달을 밟을 수 있게 앞뒤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요추에 어떤 병변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하는 중에도 한 20, 30분마다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요통제 예방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요통의 원인, 그리고 진단과 치료, 그 다음에 예방 수칙 이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건강관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운반 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요통제이니까 연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통제에도 운반 작업도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 중에 운반 작업 중에 특히 운반 작업 중에 요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